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5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을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막 매매가 끝나가지고 오늘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매매가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진행했는데 매매가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좀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방금 익절이 돼가지고 매매 영상 때문에 지금 시황을 좀 뒤늦게 촬영합니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61% 257포인트가 하락한 41,79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도 0.33%, S&P 500도 0.28%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아주 눈에 띄게 큰 조정까지는 아니고 이젠 대선에 대한 경계감 시기로 변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대선 때문에 어느 쪽이 좀 유리할까 하는 그런 갑론을박이 좀 있어서 거기에 좀 유리한 쪽으로 종목들이 편승되고 그 편승된 종목들이 주가를 좀 이끌고 가는 그런 기조를 줬었다고 하면 현재는 그런 기조들은 좀 사라진 상태고 일단은 몸을 좀 사리는 포지셔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몸을 사린다는 얘기는 이제 결과를 좀 보겠다라는 얘기고, 결과를 보겠다라는 것은 이제 대선의 결과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을 이미 좀 받고 있었던 다우지수 입장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는 구도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젠 차라리 저점을 형성하면서 계속 약조정을 받으면 좀 덜한데 반등을 하다가 밀리는 현상들을 주다 보니까 이 반등 시 매도 현상이 나타나면 이 시장의 투심이 좀 깨질 공산이 좀 있거든요. 시장의 투심이 깨진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매도자들이 좀 등장할 공산이 좀 있는데 현재 그러한 모습들이 다소 보여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재 시점의 증시의 부담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봤자 오늘 내일 정도면 내용 정리가 대충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후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들도 지금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생각보다 재편입, 그러니까 다우지수로 이동 편입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그렇게 강하진 못했고, 나머지 반도체들 모두 조정기를 좀 보여주면서 역시나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흐름 자체는 좋지 못했고 종목들의 구성도 좋지 못했는데, 특히 종목들의 구성이 좋지 못한 이유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굳이 갖다 대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보면 된다. 단순하다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좀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10년물 국채인데, 이 10년물 국채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실 4.3선에 있는 이 국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이걸 한 달 보호로 본다고 하면 4.3이니까 넉 달 전에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9월 정도, 그러니까 딱 1년이 좀 넘은 시점에 위치를 거의 랭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중간에 가격들을 체크하긴 했는데 이 고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치고 올린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국채가 장기물 국채가 올라와서 증시에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증시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같이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작년 9월 달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주가의 위치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얘가 4.3에 있었던 위치가 여기니까
이 친구가 11개월 전에 있었던 위치가 여기니까 얘 주가가 이만큼 내려와야 된다. 그건 논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논리는 성립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때만큼의 비중이 뭐가 올랐냐면 주식의 시가총액이 올라왔어요. 주식의 시가총액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와 지금에는 시가총액 때문에 계산이 좀 다르죠. 하지만 국채의 비중이 올라가면 시총의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증시에 작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하락주의자 아닙니다. 오늘 매수로 해서 매수로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도 먹고 매도도 먹는 스타일인데 꼭 내려가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국채의 저 가격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똑똑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시길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트럼프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대선이 팽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선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럼에도 장기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가 지금 되냐 안 되냐를 갖고 말씀드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위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현재 위치에서 이 정도의 레벨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하방 압력이 이어질 공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증시의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망세가 좀 있긴 한데 이제 이 간망세가 조정 간망세라는 게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단어 등을 이용해서 주가가 랠리를 보였던 점을 아실 건데 상승을 했던 것을 아실 텐데 그 상승을 했던 측면들을 되짚어 놓고 보더라도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주가가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테스트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대선 결과 이후에 안 그래도 국채 때문에 주가의 부하가 강하게 걸려있는 시점에서 주가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 압력이 있는 시점인 것 같다. 단 추세적인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로 이미 수익을 낸 상태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제가 아시다시피 이 시간쯤 되면 보통 시황 브리핑을 쓰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오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은 증시가 아직 큰 틀에서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0시 반에 박스 하단권을 터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급하게 아니라 매매 준비를 갑자기 하게 됐고요. 매매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눌림목을 이용해서 타고 들어가면서 수익으로 마무리 짓는 전략으로 매매를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앞서서 시황에서는 매수 전략이 기본인데 지금은 뭐 추세적인 회복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냥 큰 틀의 박스권이다. 그리고 앞서 브리핑 드린 것처럼 기조적으로 지금 눌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시 재차 밀릴 공산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속 야금 밀렸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계속 야금 밀렸는데 지금 보시면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 그 다음에 재차 조정, 그 다음에 재반등, 조정, 반등, 조정 형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면 조정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시장이 강할 때는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타고 올라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조정하고 나서 주가가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바로 또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시장에 지금 회피성 매물이 많다는 거죠. 회피성 매물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어떠한 이슈를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하는 욕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선도 대선이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도 영향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부터 PMI 지표들과 기재조업 ISM 지표들이 나오는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나름대로 데미지는 조금 있을 거예요. 나쁜 데미지라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주가의 형국이 단순히 저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대선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 보니까 막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은 무리할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매매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위기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득, 이점들이 분명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노리기에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한번 뒤집히는 시점인데, 트레이딩을 내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굳이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오전에 좀 타이트하게 매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매매를 끝내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될 줄은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유럽장도 보고 싶지 않아요. 유럽장 개장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유럽권, 미국권으로 넘어가는 시기들에서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 수치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세적으로 놓고 볼 때 현재 다우지수의 조정 폭이 조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리기에 해당 지지라인대를 이제 훼손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지 구간대를 훼손하기 시작하면 이 구간대가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간 정도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도 완전히 꺾이게 되고, 저는 차트를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차트를 맹신하지 않는데 저는 사람 마음을 맹신하거든요. 사람 마음들이 저 정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가 있냐면 도망가고자 하는 심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매물들이 출회될 공산이 크거든요. 예상치 못한 매물들이 출회된다는 얘기는 공격적으로 시장의 압박성 차익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매 아닌 투매 현상으로도 연결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우선 지금으로 봐서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박스권에서의 등락을 계속 가져가면서 약조정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급반등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급반등을 너무 추격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인데 오늘 우리나라 참 진짜 지역 박을 뻔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 보고 지역 박을 뻔했는데, 어저께 금투세 관련돼서 회복을 한 바로 딱 멋지게 하더니 오늘 좀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달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바로 문전 앞에 강한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스닥엔 2만의 지지선이 있다고 하면 우리 코스피에는 2600이 저항인데 이런데 그냥 밟고 날아가줘야 되죠. 거래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애가 이 자리를 깨지면 안 되냐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깨지면 이런 식으로 심리가 굳어져 버려요. 심리가 굳어져 버려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냉담해지는 경우가 있다. 냉담해지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지가 못하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성으로 계속 매물을 내보내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장도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장은 오늘 지표가 나오면서 좀 반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좀 반등했지만 아직 추세적인 개념 아니고 박스권적인 개념이 있는 것만큼
지금 이 구간에서 극단적인 전략보다는 다소 미진할지라도 방어적인 매매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들 추가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 준비 잘 하셔서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감망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제 의견도 있고 다른 분들 의견도 있고 시장을 보시는 눈도 있으시고 다양한 관점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잘 맞춰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